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요. 자, 오늘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어려웠죠? 한 달 내내 뭐 A단계만 문제 풀이 주구장창 하니까 좀 안 들어온 것도 있었을 거고 오늘부터 1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기 전에 저기 톡방 1번님 간략히 일정 써져 있는 거 읽었죠? 그대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하면은 정확히 10회차 직보까지는 10회차 나오고 흥진고는 여기 없구나. 근데 군포고도 아마 11회차 정도 나올 거고요. 수리고 학생들이 좀 많은데 수리고 학생들은 한 13회차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1차적인 목표가 뭘까요? 어삼시사 일단 문항수 알려드렸죠. 470, 약 480문항 되는데 오늘 숙제가 몇 문항일까? 목요일 숙제는 100문항. 풀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건너올 때 60문항 해서 160, 160, 160 하면은 7번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우리 일단 1차적 목표는 9월 17일 추석 연휴 직전까지 어삼시사 1회독이 되는 건데 우리들이 1학기 경험상 다 못 끝내죠. 네. 그래서 뭐 홀수법만 풀어라 이런 거를 해드렸는데도 다 못 끝내죠. 그래서 애초에 관점을 바꾸려고요. 이번에는 홀수법 이런 거 없고 480문항 다 보세요. 472문항 다 풀게 할 거고 100문항, 60문항 풀게 할 거고 특히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뭐 시간과 기회가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점수대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심화반 수업을 들었는데 어삼시사마저 제대로 안 한다. 그럼 이제 9월 3일쯤에 반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알고 계시죠? 9월 3일부터 반조정 되는 거. 레벨 테스트 새로 할 때니까 그때까지 한 3회차 정도는 도형의 이동, 진도 나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보셨겠고 오늘 개념부터 좀 다시 나눠볼게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외우게 됐는지 점검을 해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대칭이동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평행이동부터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칭이동 쭉 해준 다음에 2교시 때 평행이동 나눠볼게요. 자, 도형의 대칭이동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쯤에 점대칭동과 상대칭동을 처음으로 배우거든요. 13살쯤에. 그 이후에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넣어서 그걸 식으로서 다루어 보겠다는 얘기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점도 옮겨볼 것이고 식도 옮겨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대칭인 점대칭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봅시다. 뭐 하나의 좌표로 옮긴다고 해보자. 여기 평면상 어딘가에 점P가 있어요. 점P가 뭐라고 합니까? 대칭의 대상이 된다고 합시다. 대칭의 대상이 되는 친구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점대칭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 대칭의 중심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고 이거를 중점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에 해당하는 p 프라임 좌표를 뽑아보긴 할 건데 여러분 자취의 방정식 기억나요? 직선이나 원 자취의 방식 기억나? 자취의 방정식을 뽑아내는 과정도 시작은 x 프라임, y 프라임 두고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일이었잖아요. 그쵸? 점대칭은 관계가 매우 쉽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중점 n의 좌표를 뽑아볼게요. 얘는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산술평균이 중점 좌표가 안 되네.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2가 되겠고 y 좌표도 마찬가지죠. y 더하기 y 프라임 2가 되겠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나요? 자, 그러면은 이 n의 좌표가 일반적으로 숫자로 주어질 테니까 이거를 위에다 한 번 더 이렇게 써볼게요. 보통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니? a, b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 좌표가 똑같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처음에 이걸 a, b라고 봤을 때 반점이고 이거는 둘의 중점을 봤을 때 반점이고 자, 둘이 그냥 같다고 치고 요거를 등식을 정리해주면 두 가지가 나와요. x 프라임을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x 프라임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여기에 있는 대칭의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이 대칭의 결과는 자, 뭐 양변이 곱하기 2a가 됐을 거고 얘가 넘어가서 2a 빼기 x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2a 빼기 x로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y 프라임도 똑같은 구조로 인해서 양변에 2를 곱하고 y라는 원래 혼자를 넘긴다는데 2b 빼기 y의 결과의 좌표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까? 한 대의 문장. 문장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칭의 중심의 좌표에 몇 배를 해라? 2배를 한 다음에 원래 대상의 좌표를 빼주시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너무 쉽지 않네?
사실 점대칭은 가장 쉬운 대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점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대칭의 대상이 점일 때 얘기했어. 하나의 좌표를 옮겨놓은 거고, 우리가 결국 이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할 때 뭐야? 도형을 옮겨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형을 옮겨보긴 할 건데, 도형이라고 해봤자 몇 개 없긴 하거든요. 니네가 알고 있는 도형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직선 배웠죠? 2차 함수 모양인 포물선도 배우셨죠? 또 바로 앞 단원에서 원도 배우셨죠? 근데 참고로 원은 용어보 일정에 맞춰서 9월 27일에 할 겁니다. 왜냐면 용어보가 이제 안 들어가서 그때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어보 시험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 세 가지의 이동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물선부터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도형의 방정식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fx, y는 0이라고 표현하죠? 별거 아니고 x랑 y의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란 얘기 같아요. 함수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a랑 b, c 이런 개수가 나오고 x, y가 둘 다 일치하는 직선인 거 알고 있죠? 또 예를 들어서 y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y가 1차인데 x가 2차면 이게 2차 함수란 걸 알고 있고 또 x도 2차고 y도 2차인데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뭐 이런 거는 원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니네가 취급할 게 지금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우리 이거 세 개만 잘 다루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냥 fx, y는 0이라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이동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자, 식표 일단 괜찮죠? 네, 두 번째는 도형을 점대칭할 때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 180도 회전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80도 회전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꼭지점부터 잡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 도형, 이 관계를 이루는 점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 꼭지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자, 관점은 항상 뭐야? 점대칭은 중점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야. 얘가 중점이 되게끔 반대편에 결과를 보내놔야 된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얘를 P라고 했을 때 여기에 P'이 찍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먼저 잡아? 자취의 방식 쓴 것처럼 X', Y'을 잡고요. 여기를 원래식 X, Y로 잡았을 때 자, 지금 점 하나만 옮겼는데 나머지 점도 좀 옮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잡았어요. 점대칭 얘가 중점이 되도 나중에 여기에 있겠죠. 또 얘를 잡았어요. 중점 나리게 하면은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점들이 수많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모두 다 옮겨주면은 어떻게 될까? 완벽히 180도 뒤집히겠죠? 보다시피 이 포물선의 배형이 180도 뒤집힌 배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식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얘가 y는 k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y는 마이너스 kx 제곱이다 해서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르게 뒤집힐 것이다. 이 정도는 계산해 줄 수 있잖아.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똑같아요.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뭐이든 다 어떻게 된다? 180도 회전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또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왜 180도인가요? 자,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봐봐. 이거를 대칭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도 돌아간 거야? 너는 거기에 180도 돌아가 있잖아. 180도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문제점들이. 그래서 어떤 도형을 옮길 때는 항상 이제 거꾸로 뒤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뽑았기 때문에 방향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단 점대칭 공식 연애 끝난다 했어요. 뭘 외우시라고? 2a 빼기 x와 2b 빼기 y를 외워주시면요. 그 대칭의 대상이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직관의 충돌이 일어나야 되거든. 평행이동에서는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같은 구조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죠.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다른 점이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대칭이동은 이걸 대칭이동했을 때 이 대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니? 아니지.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이 나랑 똑같지 않잖아. 좌우 뒤집혀서 나오지 않아서. 근데 대칭이동은 대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은 모습으로 옮겨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점대칭이었어요. 두 가지 관점 괜찮니? 자, 첫 번째 대칭의 중심을 항상 중점으로 취급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두 번째 도형으로 취급된 180도 회전해서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를 기억을 해줍시다. 자, 여기까지 점대칭입니다. 이제 3대칭으로 넘어와서 3대칭은 어떤 용어를 쓰는지 이것부터 점검 좀 해보셔야 되는데 대칭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대칭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러분들 또 역함수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물감 집어넣고 도화지 반으로 적는 데칼코마니 그냥 떠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굳이 수학적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직 관계가 일어나야 돼. 자, 왜 수직 관계가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점을 이 선에 대칭 시킨다는 거는 항상 최단 거리를 내려서 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직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 거리를 똑같이 한 번 더 보내준 그 위치에 결과 P'을 찍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직 조건이 항상 일어나게 되겠고요.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중점으로 취급해 줄 수 있으니까 중점, 즉 이등분 조건에서 요거 두 가지를 통해서 선대칭을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식에 대한 관점이었고요. 자, 요거를 계산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x, y를 원칙으로 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또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잡고 얘로 바꿔보는 과정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근데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예를 들어 직선을 평행이동시킨 결과 이런 거 너무나 쉽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 등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고난이도의 도형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저기가 180도 회전의 도형 관점을 가져가셨다면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성질 있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등변 된다고 알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 R 불러봐. 기억나? 자, 이게 뭐야? 이등변 의미가 이게 똑같이 빗변이 H A, 그렇지. 그 위에 밑변이 똑같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자, 쉽게 말해서 합동이니까 밑변이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적으면서 이등변 삼각형 어디 있겠니? 그냥 내가 이 대충 치기에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이등변 삼각형을 항상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꼭지점에서 내는 수선의 발로 이해할 수 있고 얘랑 합동이 되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가 몇 도 이상이 많이 나올까? 45도와 30도, 60도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좌표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45도로 나올 경우 1대1대 루트 2 특수기로 빨리 계산을 직관하는 얘기고 1대2대 루트 3도 30도 60도일 때 계산 직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저께 문제 풀었던 거 좀 마무리 과정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좌표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바로 계산 친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게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대칭의 도형적 관점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대칭 이동은 더 설명할 게 없죠. 근본적으로 점대칭과 선대칭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외울 수 있고 적용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날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 거야. 혹시 나는 대칭 이동 기본적으로 몇 가지 외우고 있니? 몇 가지 외우고 있어? 떠올려봐. 머릿속 몇 가지 있니? 5가지 아닌가요? 5가지죠? 떠올려봅시다. 기본적인 대칭 이동은 X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또 Y는 X에 대하여, 또 마지막 도넛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해서 5가지 정도가 교과서에서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대칭입니다. 근데 평면에 대한 대칭이 그 5가지 종류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무한가지 아니겠니? 평면 위에 점이 무한가지가 있고 선도 무한가지가 있으니까 그 무한가지 가능성은 나중에 연습을 해볼 거고, 자,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물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번 더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 보자. 일단 얘네 사실 묶어서 좀 퉁쳐서 가볼게요. 전부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XY축에 도화지 준비해 주시고요. 이 단어 맨 처음 배웠을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여기 어딘가에 뭐 예시를 들어서 2,4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는 이게 선이니까 선대칭을 적용시키게 될 겁니다. 선대칭은 어떻게 내리겠어? 항상 90도로 내리겠고 이 방향과 거리 그대로 보내주면 결과가 여기 찍힙니다. 얘를 P라고 했을 때 결과 P'의 좌표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니?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Y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이게 바로 X축 대칭의 결과겠고 Y축 대칭도 바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축도 선대칭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려준 다음에 얘를 중점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결과는 여기에 P'으로 찍혀줄 겁니다.
자, 좌표를 뽑아보시면요. 마이너스 2,4가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있지 않니?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Y를 마이너스 Y 부호를 바꿔라.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X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X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종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점 대칭이기 때문에 점을 먼저 대칭의 중심, 중점, 단점으로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두 번 보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결과 P'이 찍혔다 했을 때 일단 좌표 그대로 읽어보시면 I, 마사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관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죠? 우리 이거 반반 메뉴 섞어서 한 번씩 실행해줄 원점 대칭이다 정도까지도 알고 있겠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갔을 때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좀 이 모양을 예쁘게 완성시켜주면은 지금 이 직사각형 보이나요? 직사각형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 P' 두 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원점 대칭으로 볼 수 있고. 이 정도 기본 내용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하나만 추가해보자. 보통 이제 최단거리 묻거나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근데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을 떠올릴 수 있을까? 최단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도형을 이 그림에 그릴 수 있습니다. 뭘 그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자. 얘네가 알고 있는 도형 많지 않아요? 뭘 그릴 수 있을까? 삼각형, 사각형, 아니면 뭐? 완벽한 대칭선을 갖고 있는 도형은 항상 누구죠? 원입니다. 원은 어느 방향에서 보셔도 대칭선을 항상 가지고 있죠. 어떻게 잘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점을 봐봐. 이 네 점을 원 위에 올려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주각이라는 것도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원주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 원이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에 대한 대칭성까지 활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얘를 뭘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 길이를 지름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도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 좌표 같은 것도 뽑아보고 서로 점대칭 혹은 선대칭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원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X축과 Y축과 그리고 또 누구? 원점 대칭까지 세 가지 괜찮아? 이렇게 한 세트 묻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Y는 X가 나오죠. 얘는 좀 다르게 가져볼게요. Y는 X 대칭 이동은 또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니? 왜? 뒤에서 배워봤으니까 알겠지만 역함수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도화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평면상에 Y는 X를 보내주게 될 건데 Y는 X는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룬다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로 이등변이 됐을 거고 얘를 Y는 X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좌표 하나 세팅을 해볼게요. 좌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5,1을 잡아보자. 5,1이고 자, 이제 근본적으로 좀 따져보자. Y는 X는 선대칭이야, 전대칭이야? 선대칭이죠. 그럼 아까 선대칭 시계와 점수 두 가지 어떻게 접근했어? 일단 무슨 조건? 수직 조건. 그 다음에 무슨 조건? 중점, 이등분 조건. 요거를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해볼까요? 나는 어차피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거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보내주면은 여기 당연히 1,5가 찍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1,5냐? 왜 부호가 아니라 위치가 바뀌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 조건은 일단 기울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고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친구의 기울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증가량분의 증가량 확인해 줄 수 있어. 자, 5,1이 알더라도 괜찮아. P를 항상 X, Y를 잡고 결과를 프라임, 프라임으로 잡았을 때 기울기는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네요. X 프라임 빼기 X 증가량 분의 Y 프라임 빼기 Y 증가량을 서술해 줄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기억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니? 자, 두 번째까지 한번 가볼까?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이야? 이등분 조건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니? 얘를 어떻게 취급하는 얘기야? 중점으로 취급하는 얘기야. 중점의 좌표를 꺼볼게. EMC 좀 내렸을 거야. 중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 두 개고 문자 몇 개야? 두 개니까 서로 연립을 해서 한번 과정을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학생 많지는 않을 거야. 자, 이거 일단 정리부터 하자. 이거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도 가보자. 일단 얘랑 얘 봐봐. 이게 어느 선 위에 있어? yx 위에 있죠. 둘이 똑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거 등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분모 떼고 바로 갈게요. x 더하기 x 프라임에 y 더하기 y 프라임에 이렇게만 잡아볼게요. 여기 이제 니은의 식이 될 거고, 여기 이제 기억의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또 정리해 주신다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이항 했고요. 얘도 x 남기고 얘를 이항해 주면은 x 더하기 y 해서 요게 기억식의 최종 버전이 될 거고, 이제 여기다 한번 넘겨볼까?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은 x. 다시 이렇게 할게. y 빼기 x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실제로 연립을 해볼게. 둘이 더하고 빼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둘이 더해서 한번 가볼게요. 둘이 더해서 결과를 빼면요. 이쪽에 한번 빼볼게. 1번 결과입니다. 둘이 더하면 x 프라임은 살고 y 프라임은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더해서 이 x 프라임이 어떤 식이 될까 우려봅시다. 자, x 더하기 y랑 얘랑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뭐? 더하면 x가 없어지지 않겠니? 그럼 뭐가 돼요? 2y가 되네요. 다음 결론이 이거죠. x 프라임이 y다. 졸고서 아니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결론인데. 자, 봐봐. 니네 yx에 대한 대칭과 위치가 바뀐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냐 묻는 거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세요. 여기 결과의 x 프라임 좌표가 원래 뭐였다는 거야? 원래 y 좌표였다는 거야. 그래서 yx 대칭도의 결과가 서로 위치가 바뀐다는 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둘이 더해서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 서로 또 빼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위에다 아래 식역해주면 x 프라임이 사라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2y 프라임하고 우변 정리해 주시면요, 얘가 얘를 빼지 않겠니? 그럼 y가 사라질 것이고 우변에 뭐가 남아? 이 x가 남으니까, 자, 결론 이렇습니다. 결론의 y 프라임은 원래 뭐였다? 원래 x 좌표였다 해서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관점을 사실 이렇게 가져나와야 돼. 그 처음부터 시작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마치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풀듯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증명해주고 있죠. 자, 이래요. 모든 결과는 프라임을 통해서 먼저 변수쌍을 잡아주고 얘를 x, y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하면서 증명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요, 지금과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y, x 위치가 바뀌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yx 대칭 이동 한번 받아주셨고, 이제 마지막 누가 나왔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까지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좌표평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뭐 항상 어려운 문제를 풀지만은 이렇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던 개념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풀이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x축, y축 살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칭이동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역함수랑 관련은 없는데요. 일단 뭐 좌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오른쪽 아래 45도로 진행이 되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45도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이것도 어쨌든 근본적으로 따지면 3대칭이기 때문에 수직과 이등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점을 찍어볼까? 마일, 살을 찍어볼게요. 이걸 P라고 해볼게요. 원점 P. 그럼 이제 3대칭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수선을 내가 보내주겠죠. 이렇게. 그럼 수직도 표현을 해주고 중점 조건도 표현을 해주면은 결과 P'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당연히 어디에 주통을 물 마시고 빨리 마시고 빨리 마시고 정신 차려. 자,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이거 읽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4지 않겠니? 여기는 1이지 않겠니? 좌표를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4,1이 나온 거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근데 결론을 일반화해볼까? 위치도 바꾸고 뭐도 바꾸는 거야?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논리 근본 없이 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y는 마이너스 x를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는 건 알겠어요. x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 y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된다. 이걸 이제 암기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다시 재분해해서 설명해드리면요, 이 친구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yx 대칭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yx 한번 가봅시다. yx는 이렇게 있겠죠. 자, 얘를 yx 대칭도 넘겨볼게. 수직이다. 잘 봐. 수직 간다. 쭉
중점 찍었지? 90도 찍었지? 한 번 더 보내. 자, 여기 결과 보여?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y는 x 대칭이동 넘겨 드렸어요. 첫 번째 과정이고요. 방향이 서로 위치만 바꿔서 가져주시면 돼요. 4,-1 P2라고 해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 이게 P1이고 이게 P2고. 자, 이제 너는 이제 생각해봐. 얘가 중간 과정이고 얘가 결과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완성이 되는 걸까? 원점 대칭을 거쳐요.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고 외우고 있잖아. 그게 뭐냐, 사실 y는 x가 뭘 바꾸는 거야? 위치를 바꾸는 이동이고 얘는 부호를 바꾸는 이동이라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면 두 개 합쳐져서 결국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너네 그런 문제 잘 못 풀지 않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갔어. 얘를 fx, y는 0을 바꿔서 설명하여라 이렇게 바꾼 거 잘 못하지 않니? 이런 걸 근본적으로 대칭성을 이해할 때 이렇게 과정을 좀 쪼개서 보는 과정이 보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외웠던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집에 가서 스스로 다시 한번 손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어떤 논리적인 얘기였고요. 대칭이동 개념이 여기서 끝냅시다. 더 알려줄 게 없네요. 평행이동보다 쉬우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어상에서 좀 풀어볼까요? 앞쪽이 평행이동이고 뒤쪽이 대칭이동. 그리고 우리는 101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를 먼저 풀어볼 거죠. 자, 페이지 넘겨보자 이제. 교재 다 받으셨죠? 앞에 이름. 자, 앞에 다 이름 쓰시고요. 아니, 괜찮아? 물 마시는데? 평행 좀 다 패스해 볼까요? 자, 번호 봅시다. 대칭이동 기본 문제 먼저 풀어볼 텐데요. 자, 1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10페이지부터 좀 확인해 봅시다. 10페이지 푸셨나? 10페이지 푸한 문제 들어볼게요. 자, 보통 난이도라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풀겠지만요. 하나씩 짚어서 기본 점검 해보겠습니다. 48번 문항부터 들어갑니다. 좌표 평면위의 점 A,2이 있다고 하죠. 이 친구를 자, 은근히가 주어 알죠? 얘가 주어니까 대칭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어디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그럼 이게 대칭의 축, 기준이 될 것이다도 이해해 줄 수 있고요. 그 결과를 점 A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아이고 별거 있네. 점의 대칭인가? 바로 가져오자 이거죠. 서로 위치 바꿔주면 바로 나옵니다. A의 좌표는 1, 스몰 a다. 이렇게 한번 써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A에 대해서 다시 A를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죠. 한 번만 더 가자. Y축에 대한 대칭이로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눈으로 아까 확인하셨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변화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1, A가 두 번째 대칭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가 결론적으로 이제 2,3이나 언급을 해드렸죠. 그럼 이제 등호를 치면 되는 거 아니겠니? 2,3 등호 쳐주시면은 결론 내보자. 내가 구한 스몰 b는 마이너스 1 값이고 a는 3 값이다 해서 어떠한 그래프적인 도움도 없이 내가 알고 있는 단점으로 바로 식으로서 정답을 해줄 수 있어. 사실 안 풀어서 되는 문제 아니겠네. 다들 이 정도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죠? 자, 48번 문제 왔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50번, 51번도 좀 무난무난해 보이고 패스할게요.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요. 자, 문제수 100문항이라고 쫄 필요 없어. 여러분 수준에서 아마 오래 걸려도 최대 2분일 거야, 한 문제가. 그래서 집에서 아마 이거 했을 때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유형 두 번째 직선들의 이참 주고요. 52번으로 가볼게요.
자, 직선이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x, y가 둘 다 일체니까 당연히 직선으로 이해하셔도 되겠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대요. 자, 첫 번째 과정을 거쳐볼까? y축 대칭이동은 선생님 이건 점이 아니라 식인데요. 똑같아요. 똑같다 했잖아.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대칭이동의 결과입니다. 자, 받아서 계속 가봐야 되겠죠. 이제 뭐 할 거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대칭이동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제 위치 뭐가 아니라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개수 그대로 살리면서 x만 바꾸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바꿔주시면 두 번째 대칭이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칭이동의 결과고 이 방정식이 1,1을 지난다. 마무리하는 얘기죠. 여기에 1,1을 대입을 해주시면요. 자, 결과 한번 뽑아볼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0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a 값은 마이너스 2였다. 쉽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오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52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까? 자, 한 문제씩 보고 위험당 한두 개씩만 봅시다. 57번 문제 지금 도전해볼까? 이 정도 이제 쌤이 완전 중간 조정 같아요. 1분 30초 딱 좀 세고 시작. 정답 한번 불러볼까? 정답 몇 번이야? 5번. 다 똑같이 나왔네? 계산 과정만 정리해보자. 어떻게 계산해서 우리요? 요거 이제 하나씩 대칭은 먹여줬고요. 원점 대칭은 구워 바꿨고요. y는 x 위치 바꿨고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에 보면 무슨 대칭이동이야? 두 단계 한 번에 묶으면 무슨 대칭이동이야? 아까 설명했잖아.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나왔겠고요. 둘이 방정식 세워서 합력이 0보다 크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답 맞았죠?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이요. 이제 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원 잘 못하나요 혹시? 수료학생들 원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좀 없죠?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한 달간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일주일만 버티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지나면 원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9월 27일에 다시 잡아줄 거니까. 자, 지금 일단은 5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표준형과 일반형 정리하는 거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의 함수가 아닌 것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을 방정식을 하는 거죠. 자, 원 방식 어떻게 나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개수는 나와있니? 안 나왔구나. C까지. 그래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고 정리가 필요한 형태긴 해요. 이점 개수는 3개 이렇게 항상 잡아서 가는 거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야?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할 거야. 그러면은 방점이 두 가지가 있긴 하고 도형의 이동으로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의 이동으로 봐줄 수도 있어요. 자, 원래 중심 점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식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 당연히 모르는 상이 맞긴 하죠.
그래도 있었다고 칩시다. 무언가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원래 중심을 n,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 칙으로 이제 어떤 규칙이 들어가는 걸까 한번 봅시다. 원점에 대한 규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 부호가 바뀌지 않겠니? 둘 다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중심점을 한번 작성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U 중심점의 좌표를 원래 중심점 기준으로 서서 해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원점 대칭이니까. 일단 점을 옮겨봤는데 괜찮나요? 점을 일단 판단했고 밑에 한번 좌표를 봅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바로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봐주시면요. m과 n 값을 바로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뽑아주시면 원래 좌표가 어디라는 거야? 마이너스 1, 2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편해요? 원점 대칭 이동, 시계 평행 이동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지지 않니? 그쵸? 그래서 보통 이차함수나 원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나 중심점 같은 걸 잡아서 점의 평행이동으로 새로운 점을 구해준 다음에 그 점을 통해서 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내가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그럼 도형의 이동 배우신 대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편하게 점의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원의 중심 잡고 정답 냅시다. 자, 한번 작성해볼게.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인데 아직 어떤 정보가 없어? 반증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원이라고 대칭을 해도 뭐 사이즈가 바뀌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반증은 먼저 확인해 주시면 4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4를 갖다 써주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중심을 구한 다음에 원래 원의 중심을 다시 구했고 원래 식을 가져왔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전개하고 A식 꺼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상수항은 뭐 4가 넘어가면 없어질 테니까 플러스만 남겨주시면 AB식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혹시 이렇게 똑같이 큰 사람? 잘했어.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도형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나 저거나 그 결과가 똑같으니까 편하신 대로 가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0회 문제 괜찮나요? 기본 문제였고요.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원이 좀 약하니까 오류 중에 있는 65번 문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그리고 저 화요일날 테스트 점수를 안 올려드렸는데 한번 빠졌죠? 기억하기로 최고점이 93점이고 최저점이 50점입니다. 평균은 그 사이 잡힐 테니까 본인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또 테스트 점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65번 문제 갑니다. 원은 받아볼게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오케이. 중심점 4,3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반지름의 길이 루트 2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고는 하네요. 뭐 그냥 대충 그려. 원하는 대충 그리고 중심 대충 찍어주고 4,3 이조식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자, 반지름 루트인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원을 어떤 직선인데 저 직선과 기울기만 대충 보자.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건데 위치 관계는 상식적으로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안 만나는 걸 어떻게 알죠? 어디서 알죠? 어디서 알아? 안 만나는 걸? TQ의 거리라는 단어에서 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최소값이 0이 아니니까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일단 y는 누구야? x가 3이 있다고 쳐보자. 자, 원 하나 그냥 빨리 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어느 정도의 적당히 하나 있지 않겠니? 자, 그러니까 원 하면 항상 누구니? 원 하면 항상 중심 아니겠니? 중심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중심부터 먼저 접근해라 이거죠. 자, 여기 중심, 원래 중심을 P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P 프라임이 지키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원의 중심 좌표를 뽑고 싶죠. 저거 뽑아주고 나서 일단 뭐 예를 들어봅시다. P가 원래 원 위에 있는 점이었나? 지금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P를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를 뭐 P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걸 넘긴 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뭐라고 했니? 넘긴 거를 Q라고 했니? Q1이라고 할게.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얘가 P2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넘기면 얘가 Q2는 여기 있겠죠. 이게 서로 반대편에 있다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최단 거리가 어딜까요? 최단 거리가 어딜지 맞을까요? 처음에 강조했나? 어딜지 맞대?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 노란색 선 위를 보셔야 됩니다. 최대를 물을 수도 있고 최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자, 최소는 여기 있습니다. 최소 P M이라고 해볼게요. QM 여기 있겠고, 요게 최소 거리가 될 거야. 그쵸? 요거야. 근데 또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 얘랑 좌표구에서 가보겠다 이런 무모한 도전 하시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일단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디스턴스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을 몇 번 빼시면 최소값이 될까요? 2번 빼시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를 물었으니까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을 2번 빼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합점에서 생각하면 최대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하게 디스턴스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을 2번 더해주면 된다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PQ 거리가 되겠죠. 얘는 B 더하기 B로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계산을 아직 안 했고 이렇게 방법만 설명드린 거야. 방법 괜찮아? 자, 우리 실제로 계산해보자.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새로운 원의 중심 좌표 P 프라임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자, 갑시다. 원래 4,3이 있었고요. 나는 새로운 P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야. X 프라임, Y 프라임. 자취의 방정식처럼 잡아놓고 가시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 기억나죠? 무슨 조건?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써볼게. 자, 기울기 몇이야? 너무 쉽게 나왔다. 몇이야? 1이죠. 기울기 뽑아볼게요. 여기 기억. 수직 조건 갑니다. X 프라임 빼기 4 분의 Y 프라임 빼기 3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기울기 잡았고 이게 몇이 와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괜찮아? 다 논증하고 있는 거야. 다음으로 때려 맞추는 거 아니고. 자, 니은까지 한번 가져보자. 이거 이등분 조건이다 이제. 자, 중점의 좌표를 뽑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중점이 어딨나요? 여기 직선 위에 있습니다. 중점의 좌표를 뽑아볼 예정이고요. 중점의 좌표는 아까랑 똑같아요. 2분의 X 프라임 더하기 4 2분의 Y 프라임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디다 대입할 수 있을까요? 어디다 대입하면 되겠어? M이 어디 위에 있니? M이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중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대입한 거 바로 빼볼게요. Y는 X 더하기 3이 나와야 됩니다. Y는 X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Y 프라임 더하기 3은 2분의 X 프라임 더하기 4 더하기 3까지 써주시면 돼요. 양쪽 2 곱하고 정리할게요. Y 프라임 더하기 3은 X 프라임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됐고요. 자, 그냥 넘겨줄까? Y 프라임 빼기 X 프라임 넘겨줄게요. 넘겨주시면은 7 이렇게 하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요거 일단 니은의 결과인데 괜찮네? 이렇게 미등분 조건의 결과였고요. 이것도 그냥 양변에 곱해주시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위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양쪽에 분모 곱해주시면요. Y 프라임 빼기 4는 4 빼기 X 프라임이 되겠고요. 이 항에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7이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문자들이 12개가 연립하신다고 말해서 암산이 암산. 그 다음에 2Y 프라임인데 그게 14니까 Y 프라임이 7이 되겠죠. 또 X 프라임은 뭘까요? 둘이 빼주신다면 2X 프라임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0,7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괜찮니?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다시 점검해봐. 다시 결과 나왔잖아. 아, 기울기 점검해봐. 기울기 봐봐. 4분의 4니까 기울기 많이 맞죠? 중점 뽑아볼까요? 자, 중점 다시 뽑아봐. 얘랑 얘 중점 암산해. 어디야? 2,5죠. 여기 2,5. 자, 5는 2 더하기 3 맞죠? 맞네. 수식적 분도 되고 이등분적 분도 되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점대칭은 잘하지만 이렇게 선대칭, 수직적 분과 이런 건 연립하는 걸 잘 못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요거 아니겠니? 요거 디스턴스 뽑으러 갈게요. 4,3부터 0,7까지 16에다가 16이니까 4루트 2. 4루트 2에다 아까 반지름 몇이었니? 반지름 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때 최대값 물어봤어. 최대값은 몇일까요?
최대값 몇으로 대답해야 돼? 이것도 있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같이 써볼까? 정답 둘다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럼 B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위치관계 머릿속으로 빨리 파악을 해주시고 수직적분과 이동적인 연립하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찍어둘까? 65번 문제 별표 3개 정도 찍어두시고요. 이 페이지 좀 꼼꼼하게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풀어봐. 자, 왕 이렇게 해서 2개 한번 풀어드렸고 페이지 넘어가보자. 이제 7번 유형이 나오죠. 좀 원래 익숙해지셨을까? 원은 일단 이제 2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본 개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출전이 매우 높고요. 6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 30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중 참인 것만을 골라주세요. 자, 1분 30초 됐고요. 판단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정답을 아마 둘 중에 하나 골랐을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5번을 고르지 않았을까? 자, 혹시 나 5번인 것 같다 있나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잘해? 잠깐 돌아볼게요. 오케이. 5번 나와야 정상이야? 5번 꽤 많네요 지금 보니까. 5번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보니까 5번이 지금까지 5명, 6명이네. 잠깐만, 그러면 이제 3명이 2번이잖아. 누가 뽑는 걸까? 굉장히 예죠. 일단 이거 두 개는 뭐 당연히 바로바로 풀지 않았을까? 참 괜찮죠. 디귿이 지금 5대3으로 좀 갈렸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칭의 대상이 도형이고요. 점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슨 이동을 하셨어? y는 x 대칭 이동을 하셨어. 괜찮아? 그럼 너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봐봐. 일단 중간 과정 이렇게 걸어놨을까? y는 x 대칭 이동 한다. 그러면은 위치 바꿔야지.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죠? 이 과정을 거쳐왔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 너 누구 문자에 대한 평행 이동이야? y에 대한 평행 이동이지. 그러면은 누구한테 걸어줘야 돼? 평행 이동을?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당연히 누구한테 걸어줘야 되는가? y에 대해서 걸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걸어줘야 돼. 지금 보시면 어디 걸렸어? 뒤에 x 문자에 걸렸잖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치가 바뀌었다고 x, y 좌표가 역할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평행 이동 y축이라는 거는
이 y에 대한 문자는 역수식된 문자잖아요. 처음에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원함수 입장에서 y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거꾸로 평행이동하시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고르신 분들 3분 축하드립니다. 정답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도 선지에 별 5개 정도는 찍어놔. 이거를 제일 못합니다. 제일 못해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힘들어요.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1교시 맞춰보고요. 뒤에 일단 표시 기록부터 나와 있는데 2교시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다 봅시다. 혹시 만약 디귿 선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자, 쉬다 가자. 내가 가방을 빈자리에 놓자. 이 자리가 널널하잖아. 지난해 해가지고 가방을 빈자리에 놓으시고